그럼 정리해보면 단기전에 메시는 가능하지만 단기전에 손흥민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손흥민은 메시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정확히 잡고 계시네. 한 두세 수를 앞서 보거든요, 사실. 패스 길을, 그런 패스 길은 손흥민은 못할 거예요. 네,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신드롬처럼 새롭게 부러운 조합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호스트 박진형이고요. 오늘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종목 중계까지 넘나드는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타공인 중계의 전문가 우리 한장희 캐스터님 모셨습니다. 자는 공인 안 하고 누가 타에서 공인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계 열심히 하고 있는 게스트 한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MLS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계시는 우리 박준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범이라고 합니다. 요새 또 손흥민 선수가 이적하고 나서 MLS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두 분들 일감이 좀 많이 늘어나셨습니까? 오전이 꽉 찼고요. 철야 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장점이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EPL에 있을 때는 새벽 3시, 4시 이렇게 경기 하다 보니까 잠결에 기사 쓰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아주 맨정신에 손흥민 선수 활약 보면서 기사 쓰고 커피 있어요. 마시면서. 네, 커피 마시면서. 요렇게 했네 하면서. 오늘의 썰티타카 주제는 바로 MLS 신드롬과 굳건한 미국 4대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MLS 이야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MLS의 LAFC로 이적을 했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MLS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사실 팀으로 보면 LAFC가 이제 손흥민 선수 이적 전에 6위, 7위권의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위권 정도 되는 팀이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 이적한 뒤에 12경기에서 7승 3무 2패거든요. 3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선두권을 경쟁하는 팀으로 만들었다,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 한 명으로 인해서 팀 전체가 바뀌는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LAFC 지금 플레이오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승까지 가능할까요? 1라운드는 3판 2선승제고 그 2라운드부터는 단판이거든요. 단판에서는 사실 해결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보안가라는 두 명의 해결사가 있는 LAFC도 가능성이 사실은 크다고 봐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보안가가 좀 이끄는 LAFC가 결승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MLS에서 뛰고 있는 다른 한국 선수들은 어떤가요? 정상빈 선수라고 지금 대표팀에 좀 계속 오르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뭐 주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20경기 이상 올해 뛰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미드필더 정호연 선수와 골키퍼 김준홍 선수라고, 이 두 선수는 아직 이렇게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우리 부안가 선수와의 듀오, 흥부 듀오 득점력을 앞세워서 이제 LAFC의 위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쏘나면 송케 듀오 빠질 수 없잖아요. 이 듀오랑 비교했을 때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해리케인과 드리 부안가를 사실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아직 맞춘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정도의 호흡을 보여준다는 건 손흥민과 부안가가 정말 그라운드 안에서 뭔가 호흡이 잘 맞고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서로 끌고 이끌고, 반대로 또 부안가가 끌 때도 있고, 그러면서 좀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게 아닌가. 얼마 전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AC 밀란 이적설이 나오면서 베컴 조항?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사실 베컴 룰이라고 부르는데요. 2007년에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MLS로 이적할 때 이제 비시즌에 단기 임대를 떠날 수 있게 해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약에. 그게 이제 베컴 룰이 된 거고요. 그래서 2007년에 두 차례 이제 AC 밀란으로 이적해서 유럽에서 뛰면서 대표팀 생활을 하거든요. 그 경쟁력을 좀 이어가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네,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이 그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넨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기자 입장으로서 미넨 가면 송케 듀오 제외, 그리고 김민재, 손흥민 같이 뛰는 모습, 그리고 기사 쓰기 딱 좋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근데 손흥민이 월드컵 뛰고 싶어가지고 약간 이 페이를 삭감할 생각이라든지 그런 의사가 근데 없나요? 그런 거보다 저는 월드컵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온 거는 그 6월 달에 컨디션을 최정상으로 만들기 위함인데, MLS는 2월에 시작해서 가잖아요. 근데 유럽은 보통 5월에 끝나기 때문에 시즌 중에 월드컵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미국을 이적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12월 초면 이제 MLS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좀 쉬지 않을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새 또 NBA 시즌이기도 하죠. 미국 스포츠 하면 NBA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올 시즌에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위력이 막강한가요? 저는 막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팀의 2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런 윌리엄스가 이제 손목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지난해 MVP가 올해도 팀을 캐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빈 자리에는 언제나 다른 선수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넥스트 맨업이 준비되어 있는 팀이 OKC다. 왜냐면 가지고 있는 게 픽밖에 없거든요, 얘네는. 이번 시즌에 뭐 큰 부상 때문에 뭐 공백이 생기지 않는 한 저는 OKC 선두 자리 위협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2년차 신인류 웬반야마가 활약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MVP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샌안토니오라는 이 명문팀이 창단 첫 개막 5연승이래요. 이 페이스를 웬만하면 가져갈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뭐냐? 희소성이에요. 요키치가 이제 MVP를 받으려면 좀 더 잘해야 돼요. 뭔가를 더 해야 돼요. 막 갑자기 무슨 뭐 페이더웨이를 하고 뭐 날아가면서 3점을 던지는 게 장착이 돼야 이 희소성이 증대된다. 근데 웬반야마는 아직 MVP가 없기 때문에, 웬반야마의 다리 길이만큼 스텝업이 됐거든요. 웬반야마는 충분히 지금 그 경합을 펼칠 후보다. 사실 NBA는 시즌 끝나고가 더 재밌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트레이드가 굉장히 활발하기로 유명한데 사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우승 한 번을 위해서 팀이 정말 모든 걸 올인하는 그런 트렌드가 더 생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슈퍼팀들이 여럿 나왔죠.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보스턴 셀틱스가 뭐 케빈 가넷을 데려가고 뭐 레이 알렌을 데려가면서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확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케빈 듀란트가 휴스턴으로 이적을 하고 여러 이런 슈퍼스타들의 이적은 있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런 슈퍼팀이 잘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일단 엄청 비싼 팀이기 때문에 결합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렇게 짧은 상황에서 슈퍼팀에 온다는 건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 경험이 많은 선수, 많이 뛰었기 때문에 다치는 선수가 꼭 한두 명씩 나와요. 그러면서 슈퍼팀의 이제 후폭풍이 뭐냐? 뿔뿔이 흩어지면서 미래가 없어져요.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에 있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트레이드에 관련돼서 생각해보면 사실 메이저리그도 그런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OKC처럼 또 LA 다저스가 지난 시즌 우승을 하고 지금 월드시리즈 결승까지 안착을 돼 있는데,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마지막 한 경기를 놔두고 있죠. 압도적으로 독주 체제를 갖췄는데 이유가 뭘까요? 압도적인 강팀이 만약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는 팀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LA 다저스는 과거의 몇몇 팀들과 비교했을 땐 떨어집니다. LA 다저스가 정말 강한 건 한 시즌 꾸려갈 수 있는 로스터가 40명의 로스터가 메이저리그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역대급으로 강합니다. 김혜성 선수도 그런 40명 중에 한 명에 포함이 된 거고, 눈에 보이는 오타니, 무키베츠, 프레디 프리먼 이런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이 40인이 162경기를 꾸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 뎁스가 LA 다저스의 이 13년 연속 가을 야구를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짧은 시리즈에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정규 리그에서 다저스가 미끄러질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야구를 안 보는 사람들도 오탄이나 에런 저지 선수 같은 그런 슈퍼스타는 알잖아요. 올해도 이 두 선수가 백투백 MVP가 가능할지. 메이저리그는 내셔널리그에 한 명, 아메리칸 리그 한 명의 MVP를 주기 때문에 오타니, 에런 저지가 당분간 독주 체제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셔널리그의 오타니를 견줄 사람은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심지어 희소성 있는 활약을 해줬어요. 선발 투수로 돌아왔거든요. 요새 만화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카일 슈아버가 유일한 대항마인데, 이 선수는 수비를 안 하는 지명타자고 홈런 개수에서 오타니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견제하기는 조금 어렵다. 반면에 이제 에런 저지는 시애틀 메리너스의 칼랄리라는 포수가 포수 최초의 60홈런을 쳤어요. 이 60홈런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기존의 포수가 가지고 있던 최다 홈런이 48개입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12개를 넘었잖아요. 에런 저지의 기록이 62개예요. 몇 개 차이가 안 나네. 그 정도로 가깝게 접근을 했고, 이 선수가 수비에서 부담이 굉장히 많은 포스 포지션이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에런 저지는 만장일치가 가기는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오타니가 사실 지난 시즌에는 투타 경험업을 안 했었잖아요. 부상 위험성 때문에. 다음 시즌에
이번에도 투타 겸업을 하게 될까요? 오타니는 투타 겸업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선발 투수로서 LA 다저스의 선발진 한 축을 담당을 할 겁니다. 다만 투수로서 부상을 한 번 더 당한다면 그 다음에 투수로서의 복귀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했어요. 그래서 더 오타니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오타니가 7억 달러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10년에 7억 달러, 뭐 여러 가지 디퍼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7억 달러 계약이 첫 해에 이미 수익이 다 나왔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왜냐면 다저스에 붙은 일본 기업 광고가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오타니의 그 경제 효과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아니라 오타니라는 인간이 이 전 세계에 침투해 있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사실 미국 4대 스포츠 하면 미식 축구, 이 NFL이 가장 인기라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그런 이야기를 듣나요? NFL은 삶이에요. 정말 이 풋볼 한 주에 한 경기 있는 그 경기에 죽고 살아요. 그 정도의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는 NFL이 미국인들에게 지금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라고 느끼는데, 슈퍼볼 그 하프타임 쇼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워낙 이제 노출되는 그런 것들, 뭐 하프타임 광고 한 칸에 얼마다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죽고 못 사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들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 하프타임 쇼가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이번 시즌에도 좀 기대감이 큰가요? 그럼요. 아무나 못 갑니다. 거기는 마이클 잭슨의 자리고요. 거기는 브루노 마스와 비욘세가 왔던 자리고요. 작년 슈퍼볼 공연이 켄드릭 라마였죠? 그것도 대박이었죠. 네. 맞아요. 누가 나올지가 뭐 당연히 제일 관건이죠. 누가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팬들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번 할 때가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디바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트래비스 켈시라는 타이트엔드 포지션의 선수가 있습니다. 남자친구 아닌가요? 여기랑 이제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스위프트가 나오는 게 정황상 좋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의 후보가 누구냐? BTS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K-팝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넓어졌잖아요. K-팝의 대표 주자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미국 4대 스포츠의 마지막으로 NHL이 들어가요. 저희는 완전 비인기 종목이죠. NHL이 100년이 넘는 전통이 있는 리그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국기이기도 하고요. 아이스하키는. 이 전통으로 봤을 때는 이 NHL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미국의 전통 이런 거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센테니얼 매치라 그래가지고 한겨울에 야구장에다가 하키장을 만듭니다. 야구장에 그 얼음을 깔아요. 그리고 야구장을 관중석을 더 붙여서 한겨울에 그 야구장에서 하키도 하고 막 이래요. 와,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하키에 대한 애정이 분명히 있고, 야구나 축구는 그렇습니다. 틀어놓고 이렇게 들리다가 야 캐스터 소리 지른다 이러면 야 이때 고개 돌리면 돼요. 아이스하키는요, 한 선수가 딱 그 링크라고 하죠. 그 아이스 링크 위에서 오래 뛰어봐야 2분을 뛰어요. 오고 가는 퍽의 이 움직임이 집중을 해서 봤을 때 와, 이걸 이렇게 빠르게 간다고? 이게 보인다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하키는 입문은 쉽지 않지만 한번 입문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빠져들고 좀 챙겨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오늘 두 게스트분들 덕분에 MLS는 물론이고 미국 4대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생기는데요. 이렇게 썰만 풀면은 너무 아깝죠. 한번 승부 예측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두 분이서 종목 하나씩 골라서 예측해 보시면 어떨까요? NBA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NBA, 메이저리그는 그렇죠. 끝났으니까. 네. 저는 지금 MLS가 PO를 하고 있어서 맞아요. 한 경기를 플레이오프를. 찍기는 그렇고 네. LAFC의 결승행 가능성에 그렇죠. 대해서 저희가 방송 나가는 게 11월 19일 내일 모레쯤 애틀랜타와의 경기가 있어요. 애틀랜타가 트레이 영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포르징기스가 지금으로부터 방송 일자까지 분명히 하루쯤은 쉬어야 돼요. 아플 선수입니다. 변수가 많네요. 네, 이 변수가 선수가 이제 많네요. 아플 선수이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그쯤에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디에런 팍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웬반야마의 이 스퍼스가 이기는데 제가 볼 때 이거 핸디를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9.5점 정도를 줘도 될 만큼. 그렇게 점수차가 많이 날 거. 요즘 샌안토니오가 강력하다. 그리고 저는 원래 뭐 이런 거 틀려도 개의치 않기 때문에 맞죠? 막 던집니다. 샌안토니오의 대승을 예측하시고, 우리 기자님은요? 어쨌든 저쪽 동부에서는 마이애미가 올라올 것 같고요. 장기전에서는
메시라는 무시 못하죠. 네, 무시 못하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고 이제 LAFC는 제가 1차전을 보니까 이 손흥민을 이렇게 흔히 표현하는 얘기로 담궈요 이제 선수들이 그거를 이제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부안가 선수가 해준다면 한 골 정도 차로 계속 이기지 않을까. 아,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 끝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 보면 단기전에 메시는 가능하지만 단기전에 손흥민은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손흥민은 메시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정확히 잡고 계시네. 메시는 아직도 이제 그 MLS에 단물이 좀 많이 남아 있나요? 아니 남아 있어. 한 두세 수를 앞서 보거든요, 사실. 그런 패스 길은 네. 손흥민은 못 할 거예요. 아마. 요것만 따주세요. 요것만 따주세요. 이제 앞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경기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기대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스포츠 예측의 짜릿함을 즐기는 방법, 바로 스포츠 토토인데요.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한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입니다.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서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단 모바일에서는 구매가 안 되고 PC 접속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스포츠 토토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아주 잘 보셨습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신규 가입 회원 대상으로 뱃머니 1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뱃머니도 받고 스포츠 토토도 즐겨보시면서 우리 승부 예측의 재미를 한번 알아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뜨거운 감자 MLS 신드롬에 관한 이야기와 미국 4대 스포츠에 대한 재밌는 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썰티타카 함께 해주신 두 분 어떠셨나요? 처음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어디 가서 이제 진행자 역할을 많이 하지 이제 패널로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나름의 이런 소신과 철학과 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 또 불러주시면 아주 신나는 발걸음으로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함께 하시면 더욱 재미있고 다양하게 미국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스포츠 썰티타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스포츠 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